그를 처음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던 날이었다. 서울 중구청 민원실, 서로 다른 창구 앞에 나란히 서 있다가 동시에 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서 마주쳤다. 20년 전 내 청춘의 한 페이지를 불태웠던 남자 기훈. 설마 은정이야?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기훈이. 너 맞구나. 와,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며칠 뒤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밥이나 한번 먹자. 이혼한 김에 서로 위로나 하자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그를 궁금해했고 결국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와인 한 잔, 두 잔이 오갈수록 예전의 그 눈빛이 되살아났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졌다. 너는 여전히 그 눈으로 웃는구나. 그게 참 그리웠어. 그 말에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인생 2막을 열게 된 걸 축하하며. 잔을 부딪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문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들어가도 돼? 오늘 밤은 그냥 너랑 있고 싶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불을 켜자마자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깊은 키스를 했다. 진짜 오래 기다렸어, 은정아. 이 입술, 이 향기, 이 감촉. 그 밤 우리는 뜨겁게 얽혔다. 조심스러운 손길도 머뭇거림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지나온 중년이었다. 욕망도 감정도 다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침대 위에서 그는 나를 천천히 눕히고 오랜 그리움과 허기를 품은 채 나를 탐했다. 나는 그에게 온몸을 맡기며 속삭였다. 나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 그는 내 귓가에 뜨겁게 속삭였다. 다시 내 옆에서 숨쉬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의 밤은 길고 진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우리는 서로를 한없이 탐했고 함께 숨쉬며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천천히 눈을 떴다.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깊은 평온. 이 모든 것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다. 그가 눈을 떴다.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이런 아침 진짜 오랜만이지? 내 말에 그는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곤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나 지금 커피 내릴 건데 그대로 누워있어. 내 얼굴 보면서 마시는 커피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부엌에서 나는 커피 내리는 소리, 머그컵을 따뜻하게 데우는 물소리, 그 모든 게 하나의 조율된 일상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은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퍼져가고 있었다. 며칠 뒤 기훈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어디 바람 좀 쐬러 갈래? 나는 그제야 웃었다. 그래. 우리 둘 다 오래 묶여 있었잖아. 어디든 좋아. 우리는 짧게 짐을 싸고 강릉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초여름 바다와 하늘은 마치 우리의 기분을 대변하듯 청명했다. 차 안에는 오래 들었던 노래들이 흐르고 있었고 간간히 손을 맞잡으며 웃는 우리 모습은 마치 연애 초기에 돌아간 듯 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 앞 카페에 앉았다. 커피잔 너머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했다. 마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처럼. 이런 날씨, 이런 음악, 이런 내 얼굴. 왜 이렇게 낯설지 않게 좋냐. 기훈의 말에 나는 괜히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증거 같아. 여기 앉아있는 너도
이 공기도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 그는 내 손등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아. 내가 옆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바다를 걷고 조개구이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눴다. 나란히 앉아 소주잔을 부딪히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냈다. 각자의 결혼 생활, 이혼 과정, 아이들 이야기까지.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될 나이였다. 밤이 되자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묵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다. 달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가 와인을 꺼내더니 내게 잔을 하나 건넸다. 여기까지 오길 참 잘했다. 널 안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현실이야.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우리 시간 많이 잃었지. 근데 지금은 욕심이 나. 늦은 만큼 더 깊게 안고 싶어. 겁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우는 말없이 내 등을 감싸 안고 천천히 입술을 맞췄다. 파도 소리와 숨결이 엉키고 낯선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갔다.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가 내 옷자락을 벗기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청춘의 격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침대에 눕기 전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여기까지 온 게 운명이라면 이제부터는 선택이야. 나는 널 매일 선택할 거야. 똑같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도 널 택할 거야. 그 말에 나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입술을 다시 찾았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청춘보다 더 짙고 더 뜨거웠다. 그날 밤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를 불렀고 서로의 이름을 안에 품은 채 잠들었다. 새벽녘 창문을 열었을 때 짙은 안개와 파도 소리 속에서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다음엔 제주도로 가자. 바다 말고 우리 둘만 있는 섬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단 한 번의 계절 속에서. 그렇게 강릉의 밤은 길고도 아찔하게 흘러갔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강릉의 밤은 길고도 아찔하게 흘러갔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밤 서로의 집에서 잠들었고 주말이면 꼭 같이 시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은정아,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살아났냐? 사람 만나는 거지. 말해봐, 누구야?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수진은 집요했다. 결국 점심 약속을 잡고 카페에 나가 그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기훈이? 그 기훈? 너 20살 때 그 남자. 와. 영화네, 영화야. 수지는 놀랍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너 조심은 해. 예전 감정이 강할수록 상처도 깊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었다. 알아. 나도 겁이 나. 근데 다시 안 만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나답게 솔직하게. 며칠 뒤 기우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를 데려갔다. 고깃집 작은 방 술 기운에 얼굴이 빨개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와, 너희 둘 다시 붙을 줄은 몰랐다. 근데 이상하게 잘 어울린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여. 기훈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맞아. 예전엔 어리니까 쉽게 뜨거웠고 쉽게 부서졌는데 지금은 견디는 법도 기다리는 법도 알잖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엔 놀라움보다는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 남들 눈치 안 봐도 될 만큼 나이 들었어. 좋아하면 그냥 잡고 함께 있고 싶으면 말하고 그렇게 살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응. 이제는 솔직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나이니까. 나 지금이 좋아. 아주 많이. 그의 숨결이 내 이마에 닿았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의 숨결이 내 이마에 닿았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 후로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주말만이 아닌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식사를 했고 퇴근 후 서로를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기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정아, 우리 같이 살아볼래? 순간 가슴이 뛰었다. 그 말이 언젠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 각자의 삶에 익숙해진 우리가 다시 하나로 사는 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익숙함보다 너랑 있는 게 더 좋아. 불편할 수 있어도 같이 겪고 싶은 사람이 너니까. 나 혼자 늙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청소와 빨래, 경제적인 부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마치 신혼을 준비하는 연인처럼 세세하게 미래를 계획했다. 며칠 후 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 이후 줄곧 조심스러워했던 문제였다. 엄마, 정말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많이 고민했어. 너한테도 미안했고. 그런데 나도 한 번쯤은 다시 행복해지고 싶더라. 딸은 한참을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웃는 거 나 어릴 때 이후로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응원할게.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진심이었고 용기였다. 같은 날 기훈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고 다행히 아이는 덤덤히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빠도 혼자 있기엔 좀 불쌍하잖아. 엄마도 그랬지만 아빠도 사람인데. 난 괜찮아. 그 말이 그를 울렸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의 집에 나의 옷장을 하나 만들었고 냉장고에 내 김치통이 들어갔고 욕실에 내 스킨이 하나 더 놓였다. 그렇게 두 개의 삶이 하나로 천천히 엮여갔다. 우리는 평범한 저녁이 더 소중해졌고 밤마다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자는 습관은 어느새 내 일상의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랑은 뜨겁기보다는 오래가는 따뜻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랑은 뜨겁기보다는 오래가는 따뜻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예전엔 미처 보이지 않던 차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누구 차례인지, 빨래를 어떻게 개는지 같은 사소한 일들이 때론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기훈이 퇴근하자마자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안아주고 하루 어땠냐고 물었을 그가 침묵을 선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여. 그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얘기가 나왔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나도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떠올렸다.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기훈아, 우리 이제 그런 일 하나쯤은 견딜 수 있는 나이야. 무너지지 않아. 나 여기 있어. 같이 있을게.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너 없었으면 나 그냥 혼자 끙끙 앓았을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껴안았다. 말보다 온기로 나눈 다짐.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앉아 보험과 저축 현황을 점검했고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었다. 함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은정아. 어려운 일도 둘이니까 덜 무섭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서로를 혼자 두지 않기로 한 거니까. 이렇듯 위기는 때론 사랑을 시험하지만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사랑은 어설프게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힘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듯 위기는 때론 사랑을 시험하지만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사랑은 어설프게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힘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평온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에도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내가 정기 검진 결과를 듣고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기훈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은정아. 얼굴이 안 좋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방 쪽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대. 아직은 양성일 가능성이 크다지만 조직 검사해야 해.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나를 감싸 안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다. 그 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나는 그 손에서 희미한 떨림을 느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기훈은 매일같이 나를 데리러 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내 손에 뜨거운 호떡 하나씩을 쥐어주며 웃었다. 기다리는 시간엔 단 게 최고래. 괜히 입이라도 달게 만들자. 그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눈물이 배어 있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다.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 없다는 말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날 병원 앞에서 기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그는 내 머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말했다. 은정아,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무섭고 외롭고 텅 비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더 아프지 말자. 서로 지키자. 진짜로.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깊숙이 가슴에 와닿을 줄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사랑을 나눴다. 뜨겁게 그리고 다정하게.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기훈은 그 일을 계기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은정아, 나 이제 다시 그림 그리려고. 예전에 잠깐 취미로 하던 거 기억하지? 그냥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시간이기도 해. 그리고 그 그림 속엔 지금의 우리가 남을 거니까. 기훈은 주말마다 화실에 나가 그림을 그리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 혼자 집에 남아있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점점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며 나도 덩달아 기뻐졌다. 우리는 서로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기훈이 내게 말했다.
작은 카페 하나 열어볼까 해. 그림도 걸고 내가 좋아하는 차도 내리고 손님 많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기 좋은 그런 공간. 나는 순간 놀랐지만 곧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말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나 커피 배우러 다녔어. 이참에 써먹어 볼까? 그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 번째 삶 시작해보자.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간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우리는 같이 상권을 둘러보고 작은 골목의 빈 가게를 발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창이 있고 벽에는 기운의 그림이 어울릴 것 같은 공간이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한 것도 용기였고 이 가게도 마찬가지야. 우리 참 용감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리고 참 다정하지. 그렇게 살고 싶어. 용감하고 다정하게. 그날 밤 우리는 새로 들인 작은 원목 탁자 위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셨다. 빈 가게에 울리는 웃음소리.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빛났다. 다음 날 아침 기우는 커튼을 열며 말했다. 여기서 하루하루 너랑 늙어가고 싶다. 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게 살자. 느리게, 깊게, 그리고 따뜻하게.